비대면 독서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교수가 연재 중인 컬러 사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까 하는데요. 컬러 사진은 1860년대부터 작품적인 시도를 했지만 이 컬러 사진이 예술 사진으로서 작품 사진으로 주목받은 것은 1970년대에 들어서서 가능해졌습니다. 사진이 발명되면서 회화로부터 미술로부터 사진이 예술로 인정받는 데도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사진 안에서도 흑백 사진 이후에 칼라 사진이 가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칼라 사진은 여전히 예술 작품으로서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술 사진은 당연히 칼라가 아니고 흑백이어야 한다는 인식이 굉장히 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새로운 기술로 인해서 만들어진 예술 형식이나 장르가 예술로서 진입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사진 또한 그러한 역사를 걸어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마스 서턴이 1861년에 만들었던 칼라 작품입니다. 최초로 칼라 작품으로 시도된 작품이다. 흑백의 톤과 개조를 활용한 표현이 해와 같은 타 시각예술 매체와 구분되는 사진의 예술적 속성으로 인식되어 온 예술사진 분야에서의 간섭적인 생각 때문에 흑백 사진이 예술로서 더 선호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분위기는 컬러 텔레비전과 컬러 영화 및 다양한 컬러 사진 기반의 인쇄물이 일상화되고 1950년대와 60년대에 유년기를 보낸 젊은 사진가들에 의해 변화되기 시작했다. 이 작품은 에드워드 웨스턴이 1947년에 찍었던 컬러 작품입니다. 조개류를 찍은 작품이죠. 에드워드 웨스턴은 표현 형식으로서의 색, 즉 컬러이즈 폼을 생각했던 거죠. 컬러 사진에 대한 논쟁을 미학적 현실의 문제로 전환시켰던 사람이 바로 에드워드 웨스턴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에드워드 웨스턴이 컬러 작업을 하고 컬러에 대한 미학적 인식을 가졌다는 것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드워드 웨스턴의 대표작 역시 흑백 사진이 주를 이루고 있었죠. 그러나 이러한 인식도 하고 이런 시도를 했다는 면에서 에드워드 웨스턴은 끊임없이 새로움에 대한 탐구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자연 풍경의 색조를 강조한 작품인데요. 1959년 엘리 포트의 작품입니다. 50년대까지 간간히 컬러 사진이 있어 왔지만 주를 이루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미국 자연 풍경의 색채를 강조했던 엘리 포트의 작업이 컬러 사진으로 손꼽힐 정도로 소수에 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컬러 텔레비전의 등장이라든지 컬러 영화의 등장, 그리고 다양한 인쇄 매체에 있어서의 컬러 인쇄물의 대두, 이런 영향을 받았던 세대들, 60년대에 이제 20대를 형성하게 되고 또 이들이 중심이 되어서 컬러 사진에 대한 시도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 컬러 사진의 대표주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윌리엄 이글스턴입니다. 60년대 후반 20대를 갓넘긴 젊은 예술가들은 컬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빛과 색에 초점을 두고 현실의 색과는 다른 정밀하고도 미묘한 컬러의 색조를 재현하는 데 관심을 보였다. 표현 형식의 요소로서 컬러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컬러 기반의 미디어 환경에서 성장한 사진가들이 자신이 느끼고 감각하는 것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컬러가 용이하다는 느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윌리엄 이거스트는 특정한 장소나 대상에 관한 자신의 감정 및 빛과 색으로 세로에 조용되는 이미지 공간에 관한 섬세한 지각을 컬러 사진의 이미지로 포출했습니다. 컬러는 현실의 실체를 최대한의 근사치로 모방하는 매체라는 요소가 아니라 사진가의 지각 및 감각을 표현하는 형식이자 그에 관한 매체 요소이다. 이글스트는 색을 기반으로 선과 면을 조형하고 사진 이미지를 구성한다. 그로 인해 이미지는 구조적으로 색에 의해 공간이 구성되거나 분할된다. 윌리엄 이글스턴의 영향을 받은 작가들을 볼 수 있는데요. 조엘 메어리츠의 작품이고요. 리차드 미스라치의 작품, 윌리엄 크리스턴 베리의 작품들이 이제 영향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글스턴의 작업은 1970년대에 자신과 유사한 방식으로 컬러를 활용하면서 미국의 풍경을 미디어적 요소와 공허한 소비 기후가 중축된 새로운 빛과 색의 공간으로 조형한 일련의 동세대 컬러 사진가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뉴 토포그래픽스 전에 스티븐 소우를 비롯하여 조엘 메어리츠, 조엘 스탠펠드, 리차드 미스락, 윌리엄 크리스텐 베리 등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후반까지 출연하여 이후의 사진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이들의 작업적 흐름을 일컬어 뉴 컬러 혹은 뉴 아메리칸 컬러 사진이라 지칭한다. 이 작품은 이제 윌리엄 크리스턴 베리의 1978년 작품인데요. 자세히 보면 이제 코카콜라의 광고물이 이제 색이 발해서 있는 것을 촬영한 거죠. 그 시대의 소비 기후를 관심 갖고 찍은 작품이다. 이글스턴을 포함한 뉴클러 사진가의 작업은 도시 외곽 지역에서 간간히 마주하게 되는 낯설고 생경한 풍경과 이질적인 사건에 반항하는 사람들의 미묘한 감정을 시각적으로 읊은 사진입니다. 이러한 측면이 가장 두루지게 나타나는 사진가는 조엘 스탠펠드이다. 토네이도가 휩쓸고 간 폐허가 되어버린 교회 주택가의 항량함이나 해안가에 몰려와서 집단적으로 죽어버린 향유 고래떼가 펼쳐진 모래사장, 텍사스주의 마을인 맥클레인의 화재 현장에서 물구름이 호박더미를 바라보고 있는 소방관 등 스탠펠드는 미국 각지의 도시 일각에서 일상적이면서도 묵시적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을 카메라의 시선을 통해 무관심한 듯이 냉정하게 목도한다. 이 작품은 조엘 스탠펠드의 대표작으로 많이 알려진 작품이죠. 여기 화재가 났는데 이 소방관은 화재를 진압하지 않고 호박을 사고 있습니다. 이 벌어진 호박과 이제 판매하는 호박이 별 차이가 없는 호박이 뒤섞여 있는데 이런 혼동된 상황, 시각적으로 잘 표현된 작품이다. 사실 이제 그 70년대 사진에 있어서 중요한 하드가 뉴라고 볼 수 있죠. 뉴라는 새로운 개념을 들고 나온 게 이제 뉴 토포그래픽스죠. 기존의 풍경 사진과 다른 인간이 변형시킨 풍경이라는 개념의 뉴 토포그래픽스가 뉴라는 개념으로 새로운 사진의 미학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뉴 토포그래픽스 전에는 10명의 사진가가 참여했는데 유일하게 단 한 명의 사진가만이 컬러로 전시를 했는데 그 한 명의 사진가가 바로 스티븐 소우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뉴 토포그래픽스는 컬러 사진에 대한 인식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뉴 토포그래픽스가 뉴 컬러 사진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고 나아가서 뉴 컬러 사진은 뉴 포토저널리즘에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포토저널리즘에 있어서도 거의 흑백 사진이 지배적인 그런 형식이었죠. 포토저널리즘에 있어서도 다큐멘터리에 있어서도 이 컬러가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줄 수 있다는 인식도 갖게 되었고, 더 나아가 이 컬러가 정보적 차원뿐만 아니라 정서적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코드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나아가서 컬러로 어떤 감정이나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까지. 사진가는 자신만의 독특한 컬러를 찾아내기 위해서 강조함으로 해서 그 컬러를 통해서 감정이입을 시켰다는 거죠. 즉 컬러가 사람들의 감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간파했고, 70년대 들어와서 사진의 관심이 내용 못지않게 혹은 내용 이상으로 형식이 강조되면서 그 표현에 있어서 독특한 다양성에 관심이 모아졌고,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컬러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었다. 이후에 이제 그 다큐멘터리나 포토 저널리즘에 있어서 이런 이제 컬러의 컨셉이 강조되는데요. 이후에 이제 컬러가 중요한 이제 표현으로 인식되었던 작품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